DNA와 지문 확인 결과 유병헌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뭐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사망 소식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들과 누리꾼들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광 한평 담양장성 선거구에서는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의 핵심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하남 산단 입주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올해 여름 휴가로 5일 이상을 측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헌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신 발견부터 경찰이 유병헌 회장임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서면의 한 매실밭에서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달 12일 오전. 마을 주민이 농작물 상태를 확인하러 밭에 올라갔다가 풀숲에 누운 채 숨진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어 있더라고. 그래 바로 신고했죠. 노숙자라, 노숙자. 완전 타임이가 다 노숙자 타임이라.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맡겨졌던 시신은 최초 발견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어제 유 회장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회장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25일. 이로부터 3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패 상태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덕에 의한 손괴가 굉장히 심해서 내부 장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만약 그랬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신 주변에는 유 회장이 평상시 복용하던 영양제와 천 재질의 가방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방 안쪽에서 유 회장이 집필한 책 제목인 꿈 같은 사랑이라는 글귀 등이 나온 점으로 미뤄 경찰은 시신이 유 회장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수로부터 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확인한 바 특히 스쿠알렌 병에는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되어 있고 현재 일부에서 이번에 발견된 시신이 유 회장이 아니라는 의혹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과수는 시신에 대한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변사체가 유병헌 회장으로 밝혀지기까지는 꼬박 40일이 걸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계속해서 권남기 기자입니다. 순천 매실밭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12일. 유 회장의 은신처였던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었고 시신을 유병헌 회장으로 볼 정황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신의 치아에 금리가 10개나 있었고 백발 등 유 회장과 신체적 특징이 비슷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점퍼와 신발 등도 노숙자의 옷차림으로 보긴 어려웠습니다. 시신 주변에선 유 회장이 즐겨 먹던 스쿠알렌과 유 회장의 자서전 제목이 쓰여 있는 가방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별다른 의심 없이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처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머리카락과 피부, 뼈 조각 등도 40일 동안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검찰도 시신과 유류품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정밀 감식 등의 수사 지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때 캐치했더라면 좀 긴급하게 우리가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좀 빨리 나왔지 않았겠나. 경찰은 시신 확인과 초동수사 부실 책임을 물어 브리핑 직후 순천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전격 직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세월호 재판을 방청하러 온 가족들을 만나봤더니 대체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네티즌들도 나름대로 믿기 힘든 근거들을 들어가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재판을 방청하러 광주에 온 안산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들은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올렸다 놓겠다 그거 해갖고 뭐 물에 담갔다. 그거는 시험을 안 맞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예요. 네? 국민들은 물어하는 거지 이게 뭐. 지난 5월 순천 송치제에서 달아났다는 시점과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10여일 정도 간격인데
부패가 심하게 된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반백골 상태였다면서 지문을 채취해 확인했다는 경찰 발표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말이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 백골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지문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말이 안 되지. 또 발표가 맞다면 2달 동안 유병헌만 쫓아다녔다던 검경은 뭐 했던 거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밭이 유 씨의 DNA가 채취된 별장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수천 명의 검찰과 경찰이 쥐잡듯이 뒤졌다던 곳인데 어떻게 못 찾았냐는 겁니다. 8,000명이라는 인원이 그 2.3km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발견 못했다는 건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 누리꾼들도 못 믿겠다고 들끓고 있습니다. 의혹만 쌓이게 한 갑작스런 경찰 발표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편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사고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들을 상대로 탈출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사고 당시 탈출한 선원들의 대화를 들었던 생존자는 선원들이 처음부터 배가 침몰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첫 증인 신문에서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들은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쟁점은 탈출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면 탈출이 가능했느냐였습니다. 증인들은 대부분 배가 기울어서 힘들었지만 탈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반대 진술도 있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구조된 한 증인은 일부 선원이 침몰 가능성을 이미 알았고 구조 과정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태연히 웃기까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그쪽 안에서 뭐 하나가 넘어갔더니 뭐 냉장고가 넘어갔더니 뭐 하여튼 큰 게 넘어갔는데 그때 자기네는 배 침몰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사람들. 그걸 자기네끼리 쉬쉬하더라고요. 검찰과 변호인은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은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살인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재판부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면면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로 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죠.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를 알아봅니다.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개 군이 하나로 묶인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여당과 야당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권역에 미래형 복합 영농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수년간 끌어왔고 약 24년 동안에 기업을 이끌어본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후보보다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살리기 전문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계호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탄탄한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림축산수산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정책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농촌 살리기에 나서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나간다면 농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큰 성과를 거둘 자신이 있습니다.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전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가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단일화의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야권 승리를 위한 골든카드로 정의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올해 여름 휴가로 5일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남산단 관리공단이 입주기업 가운데 50인 이상 70개사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이 62개사로 89%를 차지했습니다. 또 휴가비는 23개사가 50일에서 100%의 상여금과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50% 미만 4개사, 미지급은 34개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IP창조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층에 문을 연 IP창조존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설계와 시제품 제작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기 철기시대 농경 유적지인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오칠을 한 활과 현악기가 출토됐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신창동 유적 발굴 성과 발표회에서 초기 철기시대 것으로 보이는 칠궁과 현악기를 비롯해 목재도구와 토기조각 등의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초기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신창동 일대의 생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자사고 2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송원고와 숭덕고 등 광주 지역 자사고 2곳이 학생 충원 과정의 비리 의혹과 사설학원 강사를 시간 강사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밝혀달라고 광주시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